안녕하세요. 8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주기율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기율표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5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하고 주기율표에서 이 5가지 위치가 어디인지 특징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5가지가 뭔지 한번 얘기해보자. 뭐뭐뭐. 그죠? 첫 번째 금속 있었고요. 두 번째 비금속,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칼리 금속, 네 번째가 뭐야? 그죠? 할로젠 원소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비활성 기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쫙 펴놓고 나서 뭐 1번 줄, 뭐 7번 줄, 8번 줄, 8번째 줄 이러면서 각각 특징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단원 원소와 관련된 내용 중에 마지막 내용이에요.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화학결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부터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배웠던 원소들이 뭘 할 거냐면 결합을 할 거래. 이 원소들끼리 결합하는 걸 우리가 화학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결합한다. 다시 얘기하면 원소들끼리 반응한다는 소리예요. 이 원소들끼리는 반응을 왜 하게? 그냥 지들끼리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반응 왜 할까? 도대체 결합 왜 할까? 그쵸.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원소들 같은 경우는 전자의 개수가 모두 다 같았어요? 달랐어요? 그죠? 각각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달랐는데요. 이 전자의 개수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정하다, 불안정하다가 나뉘었어요. 근데 이 원소들은 안정하려고 할까, 불안정하려고 할까? 그죠? 얘네는 뭔가 안정하려고 하는 성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의 원소들을 염탐을 하는 거지. 염탐을 하고 나서 뭔가 쟤랑 결합을 하면 내가 좀 안정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걔네들이 서로 결합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반응한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화학결합에서 우리가 배울 거 2가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2가지 배울 거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온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할 거고, 이온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온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이온이 뭔지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원소랑 이온은 같을까 다를까? 그죠? 원소라고 하는 거 뭐 그냥 일반적으로 수소, 헬륨, 뭐 리튬 이런 거 우리가 원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소 이온, 뭐 리튬 이온, 헬륨 이온 얘네는 원소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죠? 원소와 이온은 서로 다릅니다. 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있어. 이 원소에서 무슨 짓이 일어나야 돼요?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지읒지읒. 그죠? 전자입니다. 원소가 있었는데 이 원소가 전자를 뭐 하는 거야? 그죠? 이 전자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얻거나 잃었을 상태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른다고요. 예를 들어서 수소를 우리가 원소기호 H로 쓸 수 있는데 이 수소는 1번이야. 그럼 전자는 몇 개? 그죠? 전자는 1개짜리거든요. 근데 얘가 이 1개짜리의 원소를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얘는 얻기 쉬울까? 잃기 쉬울까? 그저 얘는 전자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자를 버려. 이 전자 버려. 이렇게 쓰자. 자, 그럼 전자를 버리고 나면 원래는 전자가 있던 자리에 전자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 자리가 뭐처럼 보인다고 했어? 그저 플러스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잃으면 무슨 이온이 된다고 했었냐면 양이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수소 원소를 이렇게 H로 쓰는데 수소가 전자 1개를 잃고 이온이 된다면 이 수소라는 원소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라는 꼬다리를 적어주시면, 꼬다리 좀 이상하다. 어쨌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를 1개만 쓰면 얘는 전자 1개를 잃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좀 이따 할 거지만 우리 마그네슘도 한번 볼까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몇 번이에요? 자, 쭉 세봐요. 수열 리베봉탄 있죠? 그러면 얘는 12번이에요. 그럼 얘는 전자가 12개란 소리거든.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차요? 두 번째 껍질에 8개 차요? 마지막 껍질에 몇 개? 그죠? 2개야. 그럼 얘들아, 얘가 이 마그네슘이 안정해지려면 전자가 몇 개 필요해? 그죠? 6개 필요해요. 그럼 그 6개의 전자를 얻는 게 편할까? 지가 가지고 있는 2개를 버리는 게 편할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2개 그냥 버려버려. 그럼 좀 더 편해질 거거든. 그래서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2개를 잃기 좋은 애입니다. 그럼 2개를 잃으면 얘는 잃었으니까 어쨌든 양이온이 될 건데 2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2개 플러스 이렇게 2 플러스 표시를 해준다고요.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1개 잃었으면 그냥 플러스 1개
개, 2개 잃었으면 플러스 2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온에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자를 잃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얻는 경우 있습니다. 전자를 잃었을 때와 얻었을 때 각각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거 눈치채셨고요. 자, 전자를 잃었어. 원래는 마이너스란 전자가 있었는데 이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된다 했어, 마이너스 된다 했어. 그죠? 얘는 플러스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잃었을 때의 이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이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원래는 전자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뚝 하고 생겼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이온이 된다? 그저 없던 전자가 생겼기 때문에 음이온이 된다라고 표시를 하고, 양이온은 지가 마치 플러스 전기를 가진 것처럼, 플러스인 것처럼 행동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음이온은 지가 마이너스인 것처럼, 마이너스 전기인 것처럼 행동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갖는구나 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온 결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온들끼리 결합을 하는 게 이온 결합이에요. 근데 이온에는 무슨 이온이 있다고 했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양이온이 있고요, 음이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결합을 할 거야.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 근데 얘네가 결합을 할 때 왜 결합을 하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양이온은 무슨 전기 띈다 했니? 그쵸, 얘는 플러스 전기 띈다 했어. 그리고 음이온은 무슨 전기 띈다 했어요? 얘는 마이너스 전기 띈다 했거든요. 자, 우리 16세 때 배웠던 거 생각하자. 전기가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있어. 얘네를 가까이 하면 무슨 힘이 작용하니? 서로 끌어당기게, 밀어내게? 그쵸.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때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력자를 쓰고 싶은데 인력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이온과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음이온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여 결합을 한다. 이걸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하게 되는 원리는 뭐냐면 이온들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한다.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정전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전기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할 때는 반드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한다는 거, 양이온끼리 음이온끼리의 결합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온 결합의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누가 있냐면 NaCl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그쵸, 이름 염화 나트륨이라고 부른다라고 하고요. 자, 이 염화나트륨은 소금의 일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NaCl에서 우리가 이온 결합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트륨과 염소를 각각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나트륨 볼게요. 자, 나트륨은 원자번호 몇 번?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인데 얘는 11번 아이야. 11번 아이라는 건 전자의 개수가 몇 개짜리? 그죠? 11개짜리거든요. 그럼 나트륨 그림 한번 그려보자. 나트륨 가운데 나트륨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전자 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찼네요. 마지막 껍질에 몇 개 차요? 그저 마지막 껍질에 1개 남아서 1개 차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근데 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1개이기 때문에 이 1개를 잃기 쉽다, 얻기 쉽다. 그죠? 나트륨 알칼리 금속이었거든요. 얘는 이 1개를 잃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이 전자 1개를 잃을 거야. 전자 1개 잃음.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나트륨은 나트륨인데 나트륨 이온이라 해서 플러스가 이렇게 붙을 거고요. 가운데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대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대로, 3, 4, 5, 6, 7, 8 하고 나면 끝이야. 왜냐면 가장 겉껍질에 있었던 이 세 번째 껍질에 있었던 전자 1개를 버렸잖아. 잃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전자 1개는 안 그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 이온의 전자는 총 몇 개?
그죠? 지금 현재 10개밖에 없어요. 원래 전자 11개였는데 1개 잃었으니까 10개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자 11개짜리는 우리가 나트륨이라고 완전한 원소라고 부르고요. 전자가 10개로 1개가 줄어든 나트륨은 나트륨이라고 하시면 안 돼. 반드시 나트륨 이온이라는 글씨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은 서로 성질이 다르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자, 그럼 이 전자 1개를 잃은 요 아이는, 나트륨 이온은 마치 누구와 모습이 비슷해요? 지금 이 나트륨 이온 전자 몇 개니? 그죠? 전자 10개거든요. 전자 10개인 원소가 누구예요? 자, 수엘, 리베봉탄 쭉 세봐요. 전자 10개짜리, 그죠? 네온과 모습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자의 그림을 그리는 걸 전자 배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나트륨 이온은 전자가 지금 현재 10개밖에 없으니까 마치 전자 배치의 모습이 네온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이런 비스무리한 언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나트륨이 이온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염소 볼게요. 자, 염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게? Cl. 그죠? 얘는 17번 딸이야. 그러면 얘는 전자가 원래 몇 개짜리냐면 17개짜리거든요. 똑같이 그려봅시다. 가운데에 Cl 원자핵이 있고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마지막 껍질에 몇 개? 그죠? 2개, 8개 빼고 나머지 7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 됐어요. 요게 Cl이라는 원소의 전자 배치입니다. 근데 얘는 보니까 마지막 껍질에 7개가 차 있어. 7개가 차 있다는 건 전자를 잃기 좋은 애야, 전자를 얻기 좋은 애야. 그죠? 얘는 원자과 전자가 이미 7개가 있는 아이여서 8개만 채우면 안정해지니까 얘는 뭔가 전자 1개만 채우면 안정해질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주변을 염탐을 하다가 전자 1개를 버리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자 1개를 집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올 거기 때문에 염소 이온은 전자 1개를 얻어서 이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도 그림 똑같이 그려보자. 첫 번째 껍질에는 변함없이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도 역시 변함없이 8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마지막 껍질 그려요, 안 그려요? 그쵸? 마지막 껍질 그려야 돼. 원래 7개, 1개, 2개, 3개, 4개, 5, 6, 7개가 있었는데 얘는 전자 1개를 얻었으니까 전자 얻었다. 요 얻었다고 해서 제가 시커멓게 칠했어요. 얻어서 얘는 염소 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염소 이온은 전자가 몇 개짜리 될까? 원래 염소는 전자가 17개짜리인데 얘는 전자 1개를 얻어서 마치 전자가 18개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이 염소와 염소 이온은 같은 애다, 다른 애다? 그죠? 염소와 염소 이온은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염소 이온은 전자가 18개가 전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마치 뭐와 전자 배치가 같을까? 전자 18개짜리 누구? 그죠? 18번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나트륨이라는 아이는 전자 1개를 잃고 나트륨 양이온이 됐어요. 그리고 염소라는 애는 17개라서 전자 1개를 얻어서 염소 이온이 됐거든요. 나트륨 양이온, 염소 이온 됐네. 그럼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해? 그쵸?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했거든. 그럼 얘네 둘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결합을 한다고. 그래서 나트륨 양이온과 염소 이온이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얘네는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을 생성을 했는데 이 이온 결합을 한 애들의 결합의 표시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는 나트륨 이온의 전자 배치를,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염소 이온의 전자 배치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그렸던 거와 똑같이 나트륨 양이온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이게 나트륨 이온의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염소 이온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번째 껍질에 역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을 이 네모 괄호 안에 집어 넣어서 요런 그림이 보이면 아, 얘네는 이온 결합을 표시한 그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림이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그리기 싫어할 것 같은데, 자, 너무 열폭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마음을 좀 가라앉혀주세요. 얘 한 개만 더 할게요. 그래도 얘를 좀 많이 보셔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편하거든요. 두 번째 얘는 누구냐면 MgO라고 쓸게요. 이거 이름이 뭐게? 우린 이름 읽을 때 항상 뒤에 것부터 읽어요. 그래서 뒤에 거 산소니까 산화, Mg의 이름은 마그네슘,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도 역시 마그네슘과 산소라는 아이가 이온 결합했어요. 그러면 마그네슘은 어떤 이온이 될 건지, 산소는 어떤 이온이 될 건지 각각 봅시다.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몇 번째? 그저 나트륨 짝꿍이거든요. 12번째예요. 그럼 전자가 12개짜리입니다. 이거 우리 전자 배치 한번 그려볼게요. 마그네슘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차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점점 동그라미가 찌그러지네. 미안해요. 그 다음 세 번째 껍질에 2개가 이렇게 차 있네요. 어쨌든 얘는 12개짜리니까 이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차야 한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껍질 채우려면 몇 개가 필요해? 그죠? 6개 필요해. 근데 6개를 얻는 게 좋아? 그냥 2개를 버리는 게 좋아? 그죠? 2개를 버리는 게 좋아. 그래서 얘는 전자 2개를 잃기 좋은 아이입니다. 따라서 이 2개를 잃은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요. 2개를 잃었으니까 2+라고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가 차고 두 번째 껍질에는 역시 8개가 차는데 마지막 껍질은 있다 없다. 그저 마지막 껍질에 2개 있었는데 그 2개를 버렸으니까 껍질 더 이상 안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12개짜리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는 마그네슘, 전자 2개를 버린 애는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산소 볼게요. 산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냐면 8번이야. 그럼 전자가 8개짜리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산소 3개다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그죠? 총 8개짜리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그죠? 원자과 전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잖아요. 그러면 이 6개에서 2개를 채우는 게 편해요? 6개 버리는 게 편해요? 그죠? 2개 채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얘는 전자 2개를 얻을 거야. 얻는 게 편하건 어디서 집어오는 게 편해? 그러면 2개를 채워서 원래는 산소였는데 2개를 얻은 아이를 우리가 얻었으니까 음이온이 될 건데 2개 얻었으니까 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원래 6개였는데, 6개였는데 2개를 얻었으니까 얻어서 이렇게 8개를 채웠다. 그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가 총 8개짜리 애는 일반적인 산소, 전자 2개를 얻은 애는 산소 이온이라고 읽으시면 된다고요. 자, 어쨌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양이온이 됐고요. 산소 같은 애는 산소 음이온이 됐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이 결합을 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애가 되었고, 이것도 우리가 이온 결합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네모 괄호 칸에 집어 넣어 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앞에 거에다가 양이온 마그네슘 써주시면 되고 뒤에 거에다가 음이온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 그림 그릴게요. 자, 마그네슘 2+ 써주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게 양이온 모습이었죠. 산소도 마찬가지로 2개 얻은 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네. 요 그림을 보시면 아, 얘는 산화 마그네슘의 이온 결합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애가 양이온인지 어떤 애가 음이온인지 구별을 하시는 게 좀 편한데요. 그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썼던 염화 나트륨과 조금 전에 썼던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을 구별할 때는 무조건 앞에 있는 애가 양이온이고 뒤에 있는 애가 음이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산화 마그네슘도 앞에 거가 양이온이었고요. 뒤에 거가 음이온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먼저 이 결합한 물질이 이온 결합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하신 다음에 이온 결합이 맞다면 앞에 거가 양이온, 뒤에 거가 음이온이구나. 마찬가지로 앞에 거가 양이온, 뒤에 거가 음이온이구나 라고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온 결합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자, 이온 결합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거 한 개만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이온 결합은 뭐끼리 결합을 하냐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해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했을 때 이온 결합이구나. 요거 꼭 기억하실게요. 나트륨, 알칼리 금속이죠. 마그네슘도 역시 금속이거든요. 왜냐면 주기율표의 왼쪽 부분에 위치했었어요. 대신 염소, 기체니까 비금속이죠. 산소, 기체니까 비금속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을 때 이온 결합이구나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냥 얘기한 김에 얘기할게요. 이 염화 나트륨이나 산화 마그네슘이나 특징이 있는데요. 얘네들의 전류를 연결을 해. 그러면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얘들아, 소금에다가 그냥 이렇게 건전지 꽂아가지고 전선 연결해서 불을 킨다고 생각해봐요. 불 켜지게요, 안 켜지게요? 그죠? 불 안 켜져요. 근데 이 이온 결합된 염화 나트륨이나 산화 마그네슘을 물에다 녹여.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물에다 녹였다 그래서 수용액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수용액에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자, 비커에다가 물을 넣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염화 나트륨을 퐁당하고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섞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플러스 전기 연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기 연결해가지고 전구를 이렇게 연결을 해놔. 그럼 이 전구에 불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불 들어와요.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입니다.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흘러요. 전류 흐름. 요거 엄청 중요해. 이온 결합에 미친 듯이 중요한 특징이에요. 또 별폭탄 나갔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체 상태일 때, 물에 녹이지 않았을 때는 전류가 잘 안 흐르지만 수용액이 됐으면 전류가 무조건 흐릅니다. 물론 고체 상태일 때도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기는 해.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쉽게 느끼긴 힘들거든요. 근데 수용액이 되면 완벽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전류가 흐른다는 거. 근데 이 수용액에서 전류가 왜 흐르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얘네들이 수용액에 들어가. 그러면 염화 나트륨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땡땡화가 일어나요. 무슨 화계? 이응이응화. 그쵸? 얘네가 NaCl이라고 결합이 되어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네가 이온화가 일어나요. 이온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NaCl이라고 결합이 되어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각각 나누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이온은 플러스처럼 음이온은 마이너스처럼 행동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일어나면 전류가 흐르는구나,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했을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전자를 잃는 애와 전자를 얻는 애가 함께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을 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고, 그 다음에 얘네가 물속에 녹으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 이게 이온 결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이 이온 결합과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유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거든요. 미리 이야기하지만 공유 결합에서는 그림이 더 XX 같아요. 미리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오늘도 그림 그리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유 결합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